오늘 뭐 먹을지 고르다가 1시간 넘게 보낸 적 있으신가요? 넷플릭스 영화 고르다 정작 영화는 못 보고 잠든 적은요? 현대인은 과거 왕들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합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결정 앞에서 무너질까요? 오늘은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말하는 선택의 역설을 통해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트에서 잼 6종류를 진열했을 때와 24종류를 진열했을 때의 차이를 관찰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4종류를 진열했을 때 구경꾼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6종류일 때가 무려 10배나 높았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뇌는 비교라는 노동에 지쳐버립니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의사결정 에너지를 바닥내고 결국 A 다음에 사자라며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극대화자입니다. 모든 옵션을 꼼꼼히 비교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물건 하나를 사도 리뷰 수백 개를 읽습니다. 반면 만족자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 즉 역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만 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선택하죠. 연구 결과 객관적인 선택의 질은 극대화자가 조금 더 좋을지 몰라도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도는 만족자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극대화자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옆집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주범은 포모 증후군, 즉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하는 순간 선택하지 않은 B, C, D의 장점들은 전부 나의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죠. 문제는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의 단점과 선택하지 않은 것들의 장점만 모은 가상의 완벽함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 불공정한 비교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불행해지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선택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뇌는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옵션을 비교하지 말고 선택지를 3개 정도로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식당을 고를 때도 넷플릭스 영화를 고를 때도 이 3개 중에서만 고른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제한이 결정을 훨씬 빠르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고 대신 충분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만족자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점이 4점 이상이면 선택한다.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의 미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정을 내린 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다른 걸 골랐으면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메뉴, 영화, 옷, 물건. 이런 선택들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선택하는 것보다 빨리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선택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이란 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을 최고의 결과로 바꾸어가는 끈기 있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이제 그만 고민하고 그냥 선택하세요. 행복은 선택하는 순간이 아니라 선택한 이후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 마음 퍼즐이었습니다.